페이지 9페이지. 자, 9페이지 내용 가보시면 수학량 및 가격 관리 용어예요. 자, 이 수학량은 여러분이 시험 볼 때까지 제일 많이 끝까지 보고 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자, 수학량 관련 용어 봐보시면 자, 먼저 교재 한번 봐볼까요? 용어가 자, 평년 수학량, 표준 수학량, 그 다음에 평년 착과량, 평년 착과수, 가입 수학량, 가입 가중, 그 다음에 기준 착과수, 기준 수학량, 저가 후 착과수, 저가 후 착과량, 감수 과실수, 감수양, 평년 결실수, 그 다음에 평년 결과모지수, 미보상 감수량 여기까지. 그리고 제일 하단에 가입 가격 1kg당 가입 가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평년 착과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과 한 개당 무게 있죠. 사과 한 개당 무게. 또는 포도 한 송이당 무게. 자, 이걸 갖다 우리는 무게를 갖다가 과중이라. 과실의 무게, 과중. 근데 우리가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때 사과 한 개는 몇 킬로그램이야? 이걸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거 아니에요? 용어를 뭐라고 나오냐면 가입 과중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무게예요, 무게. 그리고 평년 착과량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평년 착과량. 그다음에 기준 착과수, 기준 수학량, 기준 수학량. 그다음에 저가 후 착과수, 저가 후 착과수. 그다음에 저가 후 착과량 이런 말 나와요. 자, 이 많은 내용들은 여러분이 얘는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사과, 배, 그다음에 단감, 떫은 감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자, 얘는 절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포도에서 평년 착과량 이런 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에서 평년 착과량 이런 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평년 결실수란 말이 나옵니다. 얘는 딱 어디에서만 나오는 용어이냐면 OD에서만 사용합니다. OD에서는 평년 결실수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년 결과 모지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얘는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복분자에서만 나와요. 그러면 자, 이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용어를 다 어떤 용어를 쓰게 되냐면 평년 수학량이라는 말을 나오겠습니다. 평년 수학량. 즉 마늘, 고구마, 양파, 포도, 복숭아, 살구, 밤, 대추 다 어떤 용어를 쓰게 되냐면 평년 수학량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얘들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이 애들. 자, 이 애들. 자, 제가 여기를 좀 잠깐 지우겠습니다. 여기를. 자, 여기. 자, 제가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뭘 가입하냐면 사과를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과수원이 사과가 지금 몇 주냐면 천주예요, 천주. 천주. 그리고 자, 이 사과 나무 있잖아요. 심은 지 제가 몇 년 됐냐면 자, 사과의 나이를 우리는 수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수령이 몇 년짜리냐면 5년짜리. 자, 5년짜리 천주. 그리고 지금 사과의 품종이 후지예요, 후지. 부사, 후지. 후지가 지금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배 방식, 즉 사과를 촘촘하게 재배하느냐, 또 사과를 넓게 재배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밀식 재배, 반밀식 재배, 일반 재배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지금 현재 얘는 무슨 재배냐면 밀식 재배. 그리고 자, 이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이 지역이 자, 우리 경상도 밀양 사과 맛있죠? 어렵고 사과. 이 지역은 경상도의 밀양입니다. 밀양. 밀양에서 제가 지금 사과를 재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해당되는 사과 보험을 내가 가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사과 보험은 언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냐면 2023년 몇 월 달에 2월 달에 사과 보험을 가입을 해요. 2월 달에. 그럼 2월 달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사과 수확 금방 지금 수확하죠? 11월 달에 우리가 10월 달, 11월 달 수확합니다. 그럼 이때 사과를 2023년 사과는 보험이 11월 30일 날 보험이 끝나요. 수확이 다 종료돼 버려요. 이때 보험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규모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있죠.
야, 올해 내가 농사를 이제 오랫동안 짓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과수원에서 올해 사과가 몇 개가 뭐 할 거라고 달릴 거야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과가 5만 개가 달릴 거야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예상할 수 있다고요. 예상. 그럼 여기에다가 개수에다가 과중. 자, 사과 한 개 무게가 500g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5만 개 곱하기 500g은 25,000 뭐가 돼요?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킬로그램. 그래서 제가 다시 자, 올해 우리 가수원에 이 가수원에 사과가 5만 개가 달릴 거야라고 뭐 했다고요? 예상했어요. 이 예상한 이 5만 개를 영어를 달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착과라고 합니다. 착과수야. 그래서 영어를 평년 착과수. 이렇게 5만 개를 평년 착과수라는 영어를 쓰는 겁니다. 다 예상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500g 사과 한 개 무게. 얘는 결론은 과중이죠. 그래서 과중을 곱하기 됐더니 25,000kg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25,000kg를 영어를 평년 착과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첫 번째 나왔어요. 평년 착과수, 가입가중, 평년 착과량. 자 이거 다 예상한 거예요. 올해 이 규모에서 이렇게 달릴 거야 라고 예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 보험에 가입을 한 겁니다. 몇 킬로그램 보험을 가입했냐면 이 25,000, 즉 5만 개를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5만 개. 5만 개 달릴 거야 라고 내가 언제 2월 달에 보험 가입을 했어. 즉 몇 킬로그램으로 25,000kg를 보험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그럼 이 25,000kg 우리는 다른 말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가입 수확량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방금 뭐라고요? 얘가 평년 착과량도 된다고요.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우리는 언제 7월 20일 날 우리는 조사를 하나 합니다. 어떤 조사를 하게 되냐면 이 달려있는 사과를 진짜 이제 우리가 세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셔서 달려있는 사과 개수를 다 세요. 이 조사를 우리는 무슨 조사라고 표현하냐면 조사 이름이에요. 그 조사를 적가 후 착과수 조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조사, 달려있는 개수를 다 세는 겁니다. 이 적가 후 착과수 조사를 해요. 그때 했더니 달려있는 개수를 실제적으로 조사한 거야. 보험에 가입할 때는 예상을 했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사과가 몇 개 달려있냐면 4만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방금 과중을 하게 되면은 즉 2만 킬로밖에 사과가 달려있지 않아요. 그럼 얘가 실제적으로 달려있는 사과죠. 아무런 재해가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사과가 몇 개밖에 안 달렸다? 2만 개밖에 안 달린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2만 개를 아니 2만 킬로그램을 방금요 몇 개를 4만 개를 다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준 착과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런 재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만 개밖에 달리지 않았어. 그럼 원래 이 가수원에는 사과가 몇 개밖에 안 달린 거예요? 4만 개밖에 안 달린 거지. 우리가 5만 개가 달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과가 몇 개밖에 안 달렸다. 4만 개밖에 안 달렸다는 그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만 개를 우리가 진짜로 센 거잖아. 예상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기준 착과수라고 그래요. 그럼 이 기준 착과수에다가 똑같이 4만 개 곱하기 500g을 곱하게 되면 2만 킬로가 나오는 거죠. 이 2만 킬로를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준 수확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기 평년 착과수, 가입가중, 평년 착과량, 기준 착과수, 기준 수확량, 그 다음에 저가 후 착과수 여기 4만 개, 그 다음에 2만 킬로가 열린 거잖아요. 이 2만 킬로는 결론은 뭐예요? 저가 후 착과량이야. 그죠? 달려있는 양, 저가 후 착과량. 그래서 자, 이 용어는 결론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사과, 배, 단감, 떫감에서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포도과수원에서 평년 착과수라는 용어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마늘 농지에 가서 평년 착과량이라는 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만? 사과, 배, 단감, 떫감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오디 가수원 뽕나무 있잖아요. 오디 가수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OD가 결실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해서 이 OD에서는 용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년 결실수란 용어를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복분자는, 여러분 복분자 가설은 가보셨나요? 자, 복분자 여러분 한 번도 안 봤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복분자 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복분자에서는 복분자 나무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즉 복분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폭이라고 해요. 폭이. 그러면 이 가수원에 이런 복분자 포기가 100포기가 있어. 그러면 100포기를 보험에 가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00포기를. 100포기. 그래서 얘들 갖다 우리는 한 포기라고 표현해. 한 포기. 그러면 여러분 복분자 연상 한번 해볼게요. 이 가지에서 여기서 또 이렇게 가지가 또 나옵니다. 가지가. 그럼 여기에서 가지가 나와서 여기에서 복분자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복분자가 이렇게 열려요. 한 송이의 복분자가 보통 몇 개 정도 열리냐면 이 복분자가 8개에서 9개 정도 열려요. 한 송이에서. 복분자가 이렇게 한 송이에서. 얘도 마찬가지 한 송이에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 이름에 있어서 이 가지 있죠. 이 복분자가 열리는 가지. 이 가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과지. 결론은 얘가 아들이야, 아들. 자식이야, 자식. 그러면 이 자식이 이거 있잖아요. 굵은 가지. 얘는 결론 뭐가 되겠어요? 얘가 엄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굵은 가지, 이 엄마 가지를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과모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분자에서는 결론은 뭐예요? 이 엄마 가지가 많아야 어때야 되겠어요? 복분자가 많이 열리겠죠. 그래서 이 복분자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과실의 특성을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복분자는 이 엄마 가지, 이 한 번 나온 가지를 영원히 쓰는 게 아니에요. 얘를 다 전지작업 합니다. 그럼 얘를 전지작업 해버리면 다시 또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새로운 가지가 나와야지, 많이 나와야 어때요? 복분자가 많이 열리겠죠. 그래서 이 엄마 가지가 올해 우리 가수원에 몇 개 정도 될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산출하겠잖아요. 그러면 보통 농사가 잘 된 가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복분자 한 포기당 가지가 몇 개? 4개에서 보통 그냥 6개예요. 4개에서 6개. 이 엄마 가지가. 평균 그래요. 근데 이 엄마 가지가 2개, 3개밖에 없다. 그럼 복분자가 많이 열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4개, 5, 6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년 결과모지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평년 결과모지수.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복분자에서만 이 평년 결과모지수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늘. 제가 지금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의성군. 의성군에서 무슨 마늘을 경작하고 있냐면 의성 마늘을 경작. 자, 여기가 10,000제곱미터. 자, 그러면 언제? 내가 마늘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또 우리는 뭐 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 규모 농지에서 몇 킬로그램 정도 수확이 될 거야 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10,000kg이 수확이 될 거야 라고 우리 뭐 했다고요? 예상했다고. 그럼 이때 이 10,000kg을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년 수확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과배, 단감, 떫은감, 오디, 복분자를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자면 얘가 복숭아예요. 복숭아도 똑같이 우리는 뭘 예상할 수 있어요? 올해 우리 가수원에서 복숭아가 몇 킬로그램 정도 수확이 될 거라고 우리 뭐 할 수 있다고요? 예상할 수 있다고. 포도도 마찬가지죠. 고구마도 마찬가지죠. 양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몇 킬로그램 정도 수확이 될 거라고 예상한 수확량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평년 수확량. 자, 사과배, 단감, 떫은감 평년 착과량. 오디는 평년 결실수. 복분자는 평년 결과모지수. 그 애들을 제한 나머지는 다 우리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평년 수확량. 그러면 자, 이 10,000kg이 수확이 될 거라고 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자, 이 마늘 농지에 냉해 피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확을 해 보았더니 우리 집에 수확량이 몇 킬로 나왔냐면 7,000kg가 나왔어. 원래 몇 킬로가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10,000kg. 그럼 몇 킬로가 줄었냐면 3,000kg가 줄었습니다. 자, 이 3,000kg를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수량이라고 표현해요. 3,000kg.
그럼 줄었잖아요. 그럼 이 3,000kg가 줄어드는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원인을 봤더니 방금 뭘로? 냉해로 인해서 2,000kg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1,000kg은 왜 줄었을까 봤더니 잡초가 엄청 많았어요. 잡초가. 즉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서 그 잡초로 인해서 수확량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험회사 사장님이라면 이 잡초까지도 줄어버린 거 보험금 줄 일은 없겠잖아. 왜? 우리는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얘가 담보로 걸어놓은 거예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즉 잡초로 인한 것은 보상을 안 해준다 했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해서 자 이때 이 1,000kg은 보상 안 해줍니다. 보상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보상. 보상 안 할 거야. 그리고 뭐에 대해서? 감수된 거에 대해서. 즉 1,000kg을 영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영어를 지금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이 마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얘는 보상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만 보상을 한다고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자 마늘이 병충해를 입어서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수확이 줄었어. 또 잡초가 많아서 수확이 줄었어. 이런 것 병충해, 잡초는 결론은 보상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감수된 것을 갖다 영어를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영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금 이 10,000kg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방금 우리가 사과 가솔을 보험에 가입할 때도 5만 개가 달릴 거야 라고 예상을 한 것은 결론은 우리가 다 뭐예요? 과거 자료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죠. 즉 작년에도 약 10,000kg가 수확이 되었고 전년도에도 뭐가 그 전년도에도 한 9,500kg가 수확이 됐고 그 전전년도에는 11,000kg가 수확이 됐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때는 과거 5년 자료를 우리가 평균을 빼는 겁니다. 과거 5년 자료.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평년 착과량이든 평년 결과 모지수든 평년 결실수 그리고 평년 수확량이든 다 우리는 산출을 할 때 과거 5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산출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방금 제가 사과를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가서 사과는 방금 뭐라고 했었냐면 5년 나무였어. 그리고 지역이 밀양이라고 했어. 그리고 재배 방식이 밀식이라고 했어. 그리고 품목이 사과고 그 다음에 품종은 풀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지역에는 이미 어때요? 이 테이블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테이블이. 뭘로? 이렇게 테이블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우리 표준이라는 거 있겠죠. 표준.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이 조건일 때 즉 지역이 밀양입니다. 재배가 밀식 재배예요. 사과예요. 후지예요. 각각의 수령별로 자, 나무가 3년짜리야. 4년짜리야. 5년짜리야. 6년, 7년, 남주로 8년 쭉 있어. 그러면 이 조건일 때 야, 보통 사과 한 나무에 사과가 몇 개 정도 달리지? 우리는 어때요? 그 지역의 표준치가 어떤 연구 자료를 통해서 이미 어때요? 발표가 되어 있겠죠. 그럼 예를 들자면, 야, 3년짜리는 사과가 보통 몇 킬로가? 8kg 달린다? 4년은 12kg 달려. 5년은 15kg. 6년은 18kg. 7년은 25kg 달려. 이렇게. 어때요? 이 한 주당 있잖아. 한 주당 이 수확량들이 어때요? 이 착과량이 이미 다 어때요? 다 어떤 연구 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집하고 관계없이 그 지역의 표준치야. 그 지역의 표준치. 자, 이런 얘가 이제 한 주당 수확량이잖아. 이 지역의 표준치 얘를 갖다가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 그 지역의 표준치야. 얘는 그 지역에서 이미 어때요? 보통 사과가 5년짜리야. 그러면 한 주에 보통 15kg 정도 달려. 이렇게 어때요? 발표를 다 해놓은 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밀양이잖아요. 지역이 똑같은 사과여도 이 밀양 지역과 전라도 지역이 재배할 때 이 수확량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재배가 이 밀식 재배하고요. 굉장히 어때요? 넓게 재배하는 일반 재배는 당연히 어때요? 한 나무의 수확량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수령별로
지역별로, 재배 방식별로, 또는 후지하고 또 당연히 뭐하고 통로하고도 이제 한 주당 수확량은 당연히 다르겠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각각 다 이렇게 수확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준 수확량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준 수확. 이미 다 정해져 있어. 그 지역에 있고. 그러면 원래 제가 지금 이 5년짜리, 지금 이제 우리 집에는 5년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5년이 된다. 그러니까 100주라고 해봐봐, 100주. 그러면 여기 봐보시면 15kg, 한 나무에 15kg죠. 근데 여기다 100주. 그러면 우리 여기 있잖아. 우리 가수원의 표준 수확량은 1,500kg. 이 가수원 표준은.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농사를 엄청 잘 지어서 우리 가수원은 2,000kg를 수확을 해. 그럼 이 2,000kg를 갖다 용어를 평년 젓가락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우리 집 거 가수. 그러면 저는 그 지역의 표준치보다 훨씬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 집의 평년 젓가락이 1,200kg밖에 안 돼. 사과가 1,200kg밖에 안 열려. 그것은 뭐예요? 그 지역의 표준치보다 훨씬 낮아버리지. 내가 농사를 표준보다 더 못 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다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봐보시면, 자, 첫 번째. 자, 평년 수확량을 보는 거예요. 자, 가입년도 우리 몇 년 거 쓴다고요? 5년. 그래서 5년 걸 해서 기대되는 수확량. 즉, 결론은 뭐예요? 예상 수확량. 확정 수확량이 아니에요. 예상 수확량. 그다음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가입 품목의 품종, 수령, 재배 방식 등에 따라서 정해진 수확량. 미리서 얘는 우리 집에 농사와 관계없이 그 지역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재배 방식이라든가 수령이라든가 뭐 친환경이라든가 품목에 따라서 수령에 따라서 다 이미 정해진 수확량을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표준 수확량. 그다음 평년 착과량은 사과배 단감 떫은감에서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즉 가입 수확량을 산정을 해요. 그다음 평년 착과수는 평년 착과량을 가입 가중으로 나눕니다. 그럼 반대로 평년 착과수에다가 가입 가중을 곱하게 되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평년 착과량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입 가중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한 개당 평균 과실 무게를 과중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과수에다가 과중을 곱하게 되면 기준 수확량. 그 다음에 저가 후 착과수, 저가 후 착과량. 그 다음에 감수 과실수는 감수 있잖아요. 과실수. 이 감수 과실수에다가 무게를 곱하면 감수량.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각각의 있잖아요. 품목들. 사과에 가서 그리고 포도에 가서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그때 자세히 배울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뭐만 잡으시면 되냐면 평년 착과량이다. 얘네들은 어디서만 나온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서만 나오는 거다. 그리고 평년 결실수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평년 결과모지수라는 것은 복분자에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게를 곱하게 되면 다 양으로 바뀌더라. 그리고 이 애들은 산출할 때 결론은 다 예상입니다. 올해 달릴 거야. 올해 수확이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예상한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예상할 때는 과거 5년짜리를 토대로 해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은 알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나중에 각각의 우리가 품목으로 자세히 배울 거야. 그러면 다시 제가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이런 용어들이 어느 품목에서 나오고 얘는 확정이 아니라 뭐다? 예상이다.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자,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자, 중간에요. 자, 평년 결실수, 그다음 평년 결과모지수, 그다음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용어, 즉 감수량 중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감소한 양을 뭐라고 표현한다?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말합니다.